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야기들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한국 경제의 흥미로운 수수께끼 세 가지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지갑 사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클릭 한 번이면 된다던 실손보험 청구. 왜 아무도 안 쓰는 걸까요? 두 번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라는데 이거 정말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한국이 지금 역대급으로 달러를 벌고 있는데 왜 우리 돈, 원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입니다. 우리가 병원 다녀와서 서류 일일이 떼고 그것도 사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고 이 번거로움을 없애주겠다면서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귀찮은 보험금 신청이 그냥 끝나는 세상. 하지만 현실은요? 전면 시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대와 현실의 차이,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가장 먼저 가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 있죠? 여기에 이 시스템이 깔린 비율이 고작 6.9%입니다. 그러니까 100군데 중에 7군데도 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1년 먼저 시작했던 큰 병원들조차 참여율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전면 시행이라는 말이 민망할 수밖에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설령 이 시스템이 100% 다 깔린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동 청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가 실손24라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 진료 기록 찾아서 보험사에 청구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해요. 결국 서류 사진 찍는 과정 하나만 빠진 거지 나머지는 여전히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시스템은 제대로 깔리지도 않았고 다 깔려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편리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시스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뭘까요? 핵심은 바로 돈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들은 EMR이라는 환자 기록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보험사가 이 정보를 받으려면 EMR 프로그램 회사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줘야 합니다. 당연히 이 회사들은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 즉 수수료를 보험사에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보험사들이 그 돈은 너무 비싸다, 못 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법을 보면요. 이 비용은 보험사가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험사들 얘기는 또 달라요. 아니, EMR 회사들이 달라는 돈이 1년에 수천억 원인데 이거 다 내면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겠냐? 바로 여러분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양쪽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가장 불편한 건 우리 소비자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사정이 좀 다른 얘긴데요. 바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배당소득세 논쟁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이 배당 좀 많이 하라고 세금을 깎아주자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 이걸 두고 한쪽에선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부자 감세 아니냐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 지금은 1년에 배당금으로 2천만 원 넘게 벌면 내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배당금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다른 소득이랑 상관없이 배당 소득만 딱 떼서 25% 같은 낮은 세율로 끝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물론 정부의 의도는 좋습니다. 대주주들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회사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더 많이 풀지 않겠냐는 기대죠. 그렇게 해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좀 해결해 보자는 거고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누가 다 가져가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논쟁의 핵심이 바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전체 배당 소득의 거의 절반, 46%를 단 0.1%의 최상위 소득자가 가져갑니다. 상위 1%로 넓히면요. 무려 70%예요.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전체 배당금의 30%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이 세금 깎아주면 혜택이 누구한테 갈지는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주식시장 전체가 좋아지고 결국 모든 투자자한테 이익이 돌아갈 거다라고 주장하고요. 반대하는 쪽은 1년에 1,900억 원이나 세금이 덜 거치는데 그 혜택은 대부분 부자들한테만 돌아가는 명백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시장 활성화냐 세금 형평성이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이것도 숫자 뒤에 숨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달러가 더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을 보여주는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급으로 높은데 우리 돈의 가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 말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달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달러 값이 싸지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지는 걸까요? 그 많던 달러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거나 들어온 달러가 원화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려고 달러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둘째, 국민연금도 돈 불리려고 해외에 계속 투자해야 하니까 달러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요즘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달러 통장에 넣어두는 경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상황이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가 밖에서 벌어온 돈이 약 83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개인과 기관이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사들인 돈이 얼마냐? 무려 810억 달러입니다. 거의 힘들게 수출해서 벌어온 돈 그대로 다시 해외 투자 자금으로 빠져나간 셈이죠. 결국 이 모든 현상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버는 것과 달러를 지키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수출로 아무리 많은 달러를 벌어들여도 그 돈이 우리 시장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정작 국내에서는 달러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 경제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편리함을 약속한 정책, 모두를 위한 세금 감면, 역대급 무역 흑자, 이런 공식적인 발표나 헤드라인 뒤에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돈의 흐름과 각자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과연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